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2023년 8월 13일인데 요거 전자공시에 오면은 그 보고서 반기 보고서가 DY 파워 목소리 이 감기 기운 목감기 비슷하이 코감기 비슷하이 조금 안 좋으니까 감안해서 들으세요. 지니언스 나왔었고 코나이는 했었고 DY 파워 반기 보고서 그리고 큐브 엔터 TNL 요거는 마이공시에서 그 종목들을 넣어놓으면 되지. 마이공시 저번에 했던 것처럼 요렇게 내 마이공시 어디였노 요 마이공시 들어가가 회사를 넣는 거 메뉴 없네. 하여튼간 그거 넣으면 돼. 이렇게 자 넣었을 때 이제 하나씩 하나씩 보면 지니언스부터 보면은 지니언스 같은 경우는 저번에 확인했을 때는 퍼가 한 21배 나왔던 시총 1100억짜리였다. 괜찮다. 아무 문제 없다. 잘 나가고 있다. 요렇게 하고 있던 건데 뭐가 바뀌냐면은 네트워크 보안 NAC라고 네트워크 액세스 컨트롤러 네트워크의 보안 관련 소프트웨어 요게 80% 그리고 유지 관리가 19% 요런 회사 뭐 특별하게 별 바뀐 거 없었고 상반기 그거 있었잖아. 상반기인가 2분기에 해킹 정황이 포착되어서 하한가 맞았던 적이 있었거든. 근데 레퍼런스 고객들이 탈출하고 이런 건 없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지니언스로서는 크게 문제될 만한 건 없는 하한가 맞았을 때 나 샀던 거는 내가 잘했던 거지. 자, 수출 3억, 내수 144. 내수 위주라고 보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유동 비율 534%, 이거는 별 변동이 없을 거고. 자, 그래서 영어권이란 거는 고객사가 이탈하면 영어권 무형자산 영어권이 날아갈 수 있는데 이거 그대로니까 아무 문제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 매출에서 원가가 얘들이 차지하는 비용이 38%, 판관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48%. 그렇게 해서 영업이익이 12% 나오는 회사.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이 당기순이익이 28억 15% 정도 나오고 EPS 318원 계산했을 때 곱하기 2를 하면은 반기분이니까 630원. 그래서 퍼가 18배. 처음에 봤을 때 우리 21배였던가? 뒤에 가면 한번 더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한번 확인하고 ROE는 11% 나와 있던 순이익 22억 들어오고 배당금 10억씩 주고 순이익 28억 들어오고 배당금 13억씩 주는 회사. 그런데도 돈이 쌓여있는 영업활동 현금으로 플러스 투자활동 현금으로 마이너스 42억인데 어디 투자했는 거 보니까 이건 돈놀이 한 거 판 거고 사고 판 거고 이건 의미 없고 단기 금융 상품 230억 공정가치 금융자산의 증가 200억 이런 식으로 이거 금융 상품 돈놀이 하는 상품에 돈 투자한 거 관계기업 주식 투자 요거는 투자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고 하여튼 얘들은 공장을 짓고 그런 건 아니니까 이런 것들이 투자라고 볼 수 있고 이런 것들도 어찌 보면 투자라고 볼 수 있는데 자기 영업 하는 방향에서 투자라고 보기 조금 애매하지만 그래도 돈이 남아서 투자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재무활동은 마이너스 13억 배당금 지급한 데만 돈 썼고 나머지는 뭐 갚는 데는 아직 부채율이 너무 낮으니까 얘들 부채율이 20%밖에 안 되니 굳이 갚지 않고 있는 돈으로 그냥 굴린다 이렇게 해석했고 그리고 클라이언이라는 회사를 27% 지분 신규 취득했대. 그래 클라이언 산다고 돈을 썼다는 거지. 여기 보면은 투자활동현금으로 왜 관계기업 투자 주식 취득 29억이에 지금 클라리온 지분 29% 29억 샀다. 클라리온이 뭐하는 회사인지 까먹었는데 뭐하더라 이거 하여튼 연관되는 기업 클라리온 하여튼 클라리온은 적자 나던 회사 근데 이제 키우면 되니까 자 그렇게 있었고 또 EDR 사업은 영업권이 손상되지 않았고 해킹 정황이 포착되었지 해킹되었다라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손상되지 않았고 의미 없다. 판관비는 인건비가 상승했고 복리후생비 상승했고 접대비 상승했고 차량 유지비 상승했고 연구개발비 상승했고 수수료 상승했고 그렇게 해서 76억 나가던 게 86억으로 나갔다. 전반기보다 상승. 원가도 종업원 급여 상승했고 외주 영역비 상승했고 자 또 뭐 있노 배당은 5년 평균 0.5% 배당 준다. 매출 채권 대손 충당률은 0%대 0점대 있고
또 재고는 40%. 얘들의 재고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제품을 만드는 공장은 아닌데 자기들이 이제 NAC 네트워크를 깔다 보면 거기에 대한 연관되는 부품들, 장비들 그런 것들이 재고로 잡힐 수 있거든. 그런 것들이라 가지고 전체 자산의 6% 2.78회 정도 된다. 자, 그렇게 해서 요걸 보면은 요걸 보면은 요게 저번 해 거잖아. 저번 해 거. 이 5월 17일 기준 1분기 실적을 확인했을 때였었는데 그때 퍼가 21이 나왔는데 요번에는 퍼가 얼마 나왔냐면은 18이 나왔어. 실적이 조금 떨어질 수는 있었는데 시총이 1100억에서 1123억 별 차이 없다 맞지? 그 별 차이 없다. 8월 11일 기준으로 별 차이 없다. 5월 17일 3분기 1분기 실적 확인했을 때보다는 별 차이 없다. 하지만 퍼가 더 떨어졌다. ROE는 상승했고 퍼가 더 떨어졌다. 부채율 20%에서 20%별 차이 없고 유보율 1048% 의미 없다. 그러니까 별 차이 없고 원가가 들어가던 게 1분기에는 38%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38.7%. 판관비가 61% 들어갔는데 61% 그대로. 판관비가 61%가 아니네. 판관비가 잠깐만 이게 판관비가 45% 들어가는 게 이번에 48% 판관비 조금 올랐고 그래서 영업이익 14% 나오는 게 12.5% 조금 줄었지만 그래도 펄을 예상 펄을 잡아보면은 같은 기준으로 하면은 펄은 좀 더 낮게 나온다. 펄은 나중에 더 잘 나오지. 나중에 더 잘 나오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러면 이거는 아직까지 킵 해도 되고 펄가 18배면 높다라고 보긴 힘들지만 낮다라고 보기도 힘들지만 이게 나는 왜 여기를 이렇게 투자를 했느냐면은 지니언스는 NAC 네트워크 액세스 컨트롤러 네트워크망을 액세스 관리하고는 컨트롤 그 네트워크와 연관되는 것들을 다 컨트롤한단 말이야. 이게 레퍼런스 기업들이 뭐 은행들, 뭐 우체국, 뭐 이렇게 공기관들 막 많이 들어와 있거든. 우리나라 1등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해킹과 보안은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기에 통신 속도도 빨라지고 이런 가운데서는 이 그 보안과 관련된 물리 보안이 아니라 정보 보안이잖아요. 사이버 보안. 그러니까 이거는 성장할 수밖에 없다. 슈프리마처럼. 슈프리마는 물리 보안이지만 이거는 정보 보안이기 때문에 사이버 보안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이쪽 산업은 성장할 수밖에 없다. 그런 가운데 시총 1000억이라는 거는 이거 퍼 18이 의미 없다고 보는 거지. 그리고 이거는 성장할 거라고 보고 투자를 했고 아직 훼손되지 않아서 그냥 킵. 자, 지니언스 끝났고 다음에는 이제 DY 파워. DY 파워는 5월 16일 날 확인했을 때 퍼가 9.5가 나왔던 회사 시총 1300억이었던 DY 파워. 자, DY 파워 5월 16일 기준 퍼가 3.4 나왔던 회사 3.4. 그 전에 DY 파워를 했을 때는 9.5가 나왔었고 요번에 5월 16일 기준으로는 퍼가 3.4 나왔던 회사. 여기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되고 이게 우크라이나 요거 재건 요거의 테마를 좀 받을까 싶어 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상태에 5년 평균 1.94%에 이렇게 배당 14년 평균 건속 429명 그 유압 실린더 1등인 회사. 자, 요거 들어가 보면 자, 요거 유압 실린더가 전체 매출의 97.8% 반기인데 2,200억 올렸어. 2,200억. 굴착기, 지게차, 고수 지게차. 요거. 그리고 평균 가동 시간이 116%. 공장이 116%가 돌아간다. 116%가 쉼없이 거기서 연장 근무까지 해가 돌아간다는 소리지. 자, 매출 실적 수출이 1,536억. 65%. 내수가 35%. 내수보다는 수출 위주 사업을 하고 있다. 수출 위주. 자, 그래서 얘들도 유동 비율, 당좌 비율, 유보율, 부채율 29% 뭐 이렇게 재무가 탄탄하기 때문에 요거 넘어가고. 그리고 손익계산서를 또 보면은 자, 또 보자. 얘들은 칠하는 거 없네. 얘들은 원가가 86%가 들어가는. 왜? 얘들은 공장이 있으니까. 공장에서 인건비하고 설치비하고 뭐 여러 가지 쓰니까 원가가 86%. 그러니까 원가가 덜 들어가는 산업은
바이오 산업, 뭐 물 산업, 화장품 산업,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인터넷, 뭐 이런 게 플랫폼 산업 이런 거는 원가가 엄청 안 들어가. 안 들어가. 그리고 또 소재 산업 이런 거는 원가가 뭐 실리콘에서 뭐 추출하는 월덱스 같은 경우 원가도 별로 안 들어가거든. 그리고 또 자기만의 특허 기술이 있는 회사들도 원가가 거의 안 들어가. 그 뭐 어디고 저쪽 어디고 셀트리온 말고 클래시스 이런 거 피부 미용 만드는 회사들, 그러니까 원가가 별로 안 들어가니까 고정비가 덜 빠진다는 거지. 고정비는 판관비니까 원가가 얼마 안 들어가고, 그리고 판관비는 얘들이 3%밖에 안 들어가는데 원가가 적게 들어가면 30% 들어가고 판관비가 40% 들어간다 하더라도 영업이익은 30%잖아요. 그런 것처럼 원가나 판관비가 떨어뜨려야지 영업이익이 상승할 수 있다. 아니면 매출이 상승하든지. 매출 대비 원가는 86%, 판관비는 3% 나왔다. 작년보다 판관비는 상승했지. 작년 이맘때보다는. 영업이익이 그래서 10% 나왔었고, 그리고 법인세 내고 당기순이익이 7.8%, EPS 1637원 나왔는데 전반기 850원 비해비 2배 뛰었고, 요거를 1년 예상하니까 곱하기 2를 하니 3,200원. 지금 주가 14,000원 나누기 3,200원을 계산하니까 약 4.3. 퍼가 4.3이라는 거지. R24 싸다 아직까지 맞지. 얘들 순이익이 94억 들어오면 배당으로 33억 풀고, 순이익이 180억 들어오면 배당으로 27억 풀고, 이렇게 하고 있었다. 영업활동 현금으로는 플러스, 투자활동 현금으로 마이너스 18억인데 어디에서 썼는가 보니까 유형자산 눈에 보이는 거 33억, 무형자산 8억. 요런 게 진짜 찐 투자라는 거지. 얘들은 이제 설비업체 막 이런 거, 그 기기 공장을 뭐 만들고 이런 업체니까 이런 것들이 투자인 거지. 깔끔하잖아. 재무가 맞지. 딴 거 없잖아. 금융자산 샀다 팔았다 이런 거 없잖아. 얘들은 이제 똘빵.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DI 파워 자체가 이제, 이 대표 이름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 노사정이라고 해야 되나? 노사정은 정부니까 노사 임원과 그 사원들 간에 이제 그 테이블, 원탁 테이블처럼 그런 게 있어서 거기서 회의를 거쳐야지 이제 통과되고 회사 방향을 설치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우가 좋은 거야. 14년 평균 거기서 근무잖아. 그러니까 직원들도 회사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알고, 세세한 거 이런 거 알고, 재무제표 알고, 어디에서 이제 돈을 많이 벌고 어디에서 돈을 많이 까먹고 있는 건지 알고, 그러니까 상여금을 요구할 때도 혹은 상여금을 줄 때도 뭐 이런 것들이 서로가 속속들이 더 잘 아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깔끔하게 한다는 거지. 요 봐라, 금융자산 이런 것들은 없잖아. 그냥 유형자산 취득, 처분 이런 깔끔하잖아, 맞지? 재무가 깔끔하다. 깔끔할 수밖에 없지. 그리고 재무활동연금 보면 마이너스 139억인데 뭐 단기 차입금 상환 갚았다. 장기 차입금 상환 갚았다. 배당금 지급했다. 164억 증가 땡겼다. 이런 거. 자, 그래서 현금성 자산이 561억 있다. 현금성 자산은 석 달 안에 바꿀 수 있는 돈이 561억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취득, 기계 사는데 5억 9천, 공구 사는데 1억 2천, 비품 2억 2천, 건설 중인 거, 지금 짓고 있는 거, 만들고 있는 거 23억. 총 32억 정도를 유형자산에 투자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무형자산은 소프트웨어 3,400만 원, 건설 중인 거 8억 4천 이렇게 있다. 그리고 고객에서 생기는 국내 매출이 누적 요번에 439억, 아시아 매출 요번에 410억, 유럽 매출 요번에 100억. 자, 그래서 국내 매출 866억, 아시아 847억, 유럽 218억, 미국 348억, 합계 2284억. 요번에 올린 게 1142억. 2284억에서 1142억 빼면 곱하기 2다 맞지? 1142 곱하기 2는 2284 똑같잖아. 그러니까 1분기나 2분기나 얘들 똑같네. 똑같다고 보면 된다. 그 중에 이제 유럽 매출이 조금 줄었고 1분기보다는, 그리고 아시아 매출이 요번 매출이 조금 줄었고, 국내 매출이 국내 매출도 비슷한데 그럼 어디서 올라갔지? 아, 미국 매출이 확 줄었네. 아, 미국 매출이 조금 증가했나 맞자. 미국 매출이 전체 348억인데 요번 분기 요번 3개월에 188억 올렸으니까 하여튼 전반기 2043보다는 상승했다. 작년보다는 상승했다. 이렇게 배당은 얘들 5년 평균 1.94, 3년 평균 2%, 8년 연속 배당을 줬다. 자, 대손 충당률은 설정할 필요가 없다. 돈 잘 받는다. 매출 채권
평균 근속은 여자가 10년, 남자 15년 6개월, 여자 15명, 남자 407명. 와, 15년 평균 근속이 15년이면 10년 차가 막내가 될 수도 있는, 맞지? 야, 박살난다, 맞지? 연봉도 대단하겠지. 요거 곱하기 2 들어가면 보통 비슷하기 때문에 한 7천 몇백만 원 되겠네. 그래서 요래 이제 나온 거를 정리를 다시 하면은, 자, 파란 게 작년 거, 작년 게 아니고 5월 16일 기자, 빨간 게 8월 11일 기준. 그렇게 해서 보면은 시총이 1,300억이었는데 지금 1,500억 상승했다. 상승했고, 외국인이 5%였는데 7%로 상승했고, 자, 부채율 36%, 29% 부채율 하락. 그리고 자본은 2,500억인데 2,560억 자본 상승. 원가 87% 들어갔는데 86.8% 조금 하락. 판관비 2.8% 들어가는 게 판관비는 3%로 상승. 영업이익 10% 나오던 게 영업이익 10% 별 차이였고, 그렇게 해서 순이익 8.5% 나오던 게 순이익 7.8% 조금 줄었지만 의미 없다. 자, EPS 그래서 1,600원 계산해서 1년 예상 3,200원 하니까 퍼가 4.3, 퍼가 3.4. 1분기에는 3.4보다는 4.3이 조금 올라갔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싸다, 맞지? 그러니까 이건 아직 문제 없다. 이것도 킵인데, 요거보다는 또 매력적인 것들이 많아가지고 요건데, 근데 요거는 또 기다릴 수 있는 게 우크라이나 전쟁 재건한다고 하고 하면은 요거 분명히 또 이제 매출이 빵빵 뛸 거란 말이지. 그럴 때면 또 팔면 얼마 배 아프겠네, 맞지? 일단 이것도 일단 대기하고 있고, DY판 다 받고. 자, 가지고 있는 종목은 아니지만 TNL 뭐 우리 구독자분께서 이제 월덱스다. 저 제약회사의 월덱스다. 월덱스는 반도체 소재, 실리콘 소재, 웨이퍼를 만들기 전에 인곳이라고, 그걸 이렇게 철계 같은 거, 그 대장간에서 그거 쇠를 녹여가지고 그걸 이렇게 편편한 피가 만들잖아. 그런 것처럼 실리콘을 쌓아가지고 거기다 열을 가해서 액체로 만들어서 그걸 주 뽑을 때 비빌 돌면서 뽑는 걸, 그 기둥되거든. 그 기둥을 슬라이스 내면 그거 웨이퍼가 돼. 그거를 만드는 회사거든. 그 재료. 그러니까 소재 업체지. 소재 업체다 보니까 너무 좋았는데 월덱스. TNL도 그렇다고 하기를 그냥 무시했다가 봤더니만 아주 좋아. 이게 왜 좋으냐면은 장상 피복제. 피부가 상처 입었을 때 피부가 끓이키든지 이렇게 베일 때나 아니면 화상을 입거나 아니면 이렇게 뭔가 도드리게 나든지 뭐 이럴 때 더 쓰는 붙이는 밴드, 데일 밴드처럼 밴드인데 안에 이제 스펀지가 아니고 이게 뭐고 거즈 이런 게 들어있는 게 아니고 뭐 하이드로겔, 하이드로콜로이드, 뭐 폴리우레탄 이런 성분들을, 고부가치 성분들을 이용해서 붙여놓으면은 물에도 강하고 고름이나 이런 거는 잘 흡수하고 뭐 미용에도 좋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얘들을 특히 얘들의 이제 새로운 매출인 마이크로 니들 매출이 지금 32억이제. 요게 2분기에 팍 튀더라고. 그리고 하이드로콜로이드 요쪽 같은 경우 수출이 75% 요렇게 돼 있는, 수출이 많이 되는 미국의 A사 미국의 한 제약업체에 들어갔는데 거기가 이제 오프라인 또 더 큰 제약업체에 흡수하면서, 제약업체가 아니고 그냥 뭐 드럭스토어처럼 그렇게 흡수당하면서 오프라인까지 같이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무궁무진한 이제 확장성도 있어서, 이게 어찌 보면은 소비자들한테 전달되는,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팔고 그러진 않지만 아마존에서는 인기 있는 히트 상품으로 되어 있는 이런 피복제, 여드름 뭐 치료제, 완화제 이런 거. 자, 이렇게 또 들어가 보면은 매출이 하이드로콜로이드 64%, 폴리우레탄폼, 그러니까 창상 피복제가 전체 89.53%, 나머지 뭐 정형외과용 석고 뭐 보조 장치 이런 건 10%밖에 안 돼, 5%밖에 안 돼. 그러니까 얘들을 볼 때는 창상 피복제, 그 중에도 하이드로겔 그리고 마이크로 니들이 없던 매출에서 21년도에는 마이크로 니들이라는 매출이 없었는데 22년에 탁 생겨서 22년에 46억 매출 올리다가 23년 상반기에 벌써 작년 매출을 뛰어넘어 버렸어. 79억. 그러면 이제 지금 아까 1분기에 30몇 억이었잖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거든. 이게 얼마나 더 상승될지 모른다라는 거지. 자, 그리고 있었고, 그리고 요번에 이제 수출 비중이
수출 비중이 전체 471억, 내수가 163억 해서 수출이 74%, 내수가 26%, 별 차이 없고. 자, 이것도 부채율 13%라서 의미 없이 그냥 넘어가고 빠르게 넘어가고. 재무가 뭐 한 분기에 바로 변하는 건 아니잖아, 맞지? 얘들을 봐봐. 원가가 58%, 아까보다 차이 나지? 아까 DI 파워는 원가 90 몇 프로, 80 몇 프로, 진연수는 한 60 몇 프로 되지. 원가 58%에 판관비가 8%, 그럼 나머지는 다 영업이익이 33%는 뽑아내는 거야. 얘들 그러고 매출이 상승되어 가지고 영업이익이 더 극대화되어 있는 33%. 자, 그래 순이익이 178억, 28%의 순이익을 얻으면서 EPS가 2217원이 나왔는데 요거를 1년 예상치 4434원, 지금 주가 54,000원 나누기 4434원 하니까 아직까지 12%가 12면 아직 괜찮다, 맞지? 11.7인가 그랬잖아. 1분기 그때 할 때. 일단 퍼가 12. 좀 많이 올랐다 싶었는데 시총 3,700억 때 공부했는데 지금 4,300억이라 가지고 한 20% 상승해가 배 아파 중조할 때 아직까지 가능성이 있다. 자, 그렇게 있고 여도 영업 현금으로 플러스 투자 활동은 마이너스인데 어디에 투자하는 거 보니까 바로 여도 금융자산 증가 감소 있는 거 있잖아. 돈놀이 한다라고 하는 거. 자, 유형자산 요게 이제 찐 투자지. 무형자산 14억, 90억, 14억 이런 거 있었다. 요번에 슬로베니아 유럽에 신규 설립을 했다. 이제 유럽에도 진출한단 말이지, 맞지? 유럽에 미국에 이렇게 그 히트 쳐가지고 유럽에 진출한다. 요번에 뭐 샀는가 보니까 유형자산 땅 사는데 11억, 건물 59억, 건설 중개 14억. 그래서 총 96억 여기 있다. 요 판관비에 급여가 10억 나가는 게 16억, 6억이나 상승했어. 직원들 뭐 월급으로 상승했을 수도 있겠지만 신규 인원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 맞지? 직원들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상승했다. 해외 매출, 국내 매출은 163억, 미국 매출, 해외 매출이 미국 매출이 주로 이루는데 미국이 426억, 작년 이맘때는 174억이었다고 확 늘었지. 그리고 기타가 50억에서 45억. 그러니까 미국인데 미국에서도 특정 고객 한 군데, 특정 회사 한 군데에 이제 납품해가 그게 422억. 그 이름이 갑자기 H로 시작하던가 A로 시작.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 예전에 했던 거 공부 보면 나와 있어. 그 회사가 요 고객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팔다가 이 고객을 또 이제 메이저 회사가 이 고객을 이렇게 사버리거든. 근데 그 메이저 회사는 여러 개의 오프라인 매장도 뭐 이렇게 뚫을 수 있는 영업망도 갖추고 있는 회사야. 더 큰 메이저 회사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온라인으로만 판매되는데 오프라인 월마트나 이런데 코스트코 이런데 들어가면은 드럭스토어에 들어가면 더 많이 팔릴 수 있겠지. 그런 또 장점도 있는. 지금 그래서 매출이 팍 뛰고 있다. 자, 그래서 평균 지금 근로자가 161명, 평균 근속은 5년 이렇게 돼 있다. TNA 유럽이 하나 생겼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나눠보면은 요게 또 파란 게 5월 17일 기준 7월 27일 기준이고 빨간 게 8월 11일 오늘 기준. 자, 그리고 부채율 17%, 부채율 13%, 별 차이 없지. 자, 그래서 원가 58% 들어가는 게 요번에 58% 별 차이 없고, 판관비 8.5%, 8%, 판관비 좀 줄었네. 자, 영업이익 32% 나오는 게 33%, 별 차이 없고, 당기순이익 28% 나오는 게 28% 차이 없다. 퍼가 11 나오는 게 11.7 나오는 게 12.1. 야, 요거 시총 시총 대비 3,700억일 때 20% 정도 올랐다 생각했는데 퍼는 얼마 안 올랐다. 아직까지 있다. 자, ROE는 28%, 29%, 별 차이 없다. 직원 봐봐. 1분기 때 150명인데 161명, 11명이 증가했다고. 11명이. 월 인건비가 올라갈 만하다, 맞지? 11명이 증가했다. 5월 17일, 7월 27일이니까 1분기 150명인데 지금 2분기에는 161명이니까 요게 1분기가 아닐 수 있다. 1분기에는 직원들 안 나와서 그냥
계산하기 편할 1분기 직원들 맞나? 요거 뭐 그냥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하여튼 직원이 증가했다 정도. 이 정도 증가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증가했다 정도. 그래서 요 보면은 수출이 78% 올라갔고 수출이 75% 75%보다 78% 3%더 증가했다라는 거지. 하이드로콜로이드 같은 경우는 163억 올렸는데 요번에 412억 엄청나게 뛰어버려. 2배 이상 뛰어버렸잖아, 맞지? 요런 것들. 그리고 마이크로 니들이 요게 캐시카우 될 것 같은데 32억 올리는 게 지금은 79억 엄청나다. 요렇게 정형외과 요거는 그 비중이 너무 좀 작으니까 패스. 요렇게. 그리고 또 얘들은 3개월 주기로 주문을 받아서 그 미리 만드는 게 아니라 주문 받아야지 만든다니까. 그러니까 매출 채권 대손 충당률이 거의 뭐 낮을 수밖에 없는 오늘 아주 괜찮은, 아직까지 TNL도 괜찮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아씨 4만 원대 들어갔으면 좋았지만 지금 또 그렇다 맞지. TNL 요렇게 또 넘어가고, 자 마지막으로 큐브 엔터 5월 15일 날 공부할 때 시총 3,300억이었고 그때는 퍼가 82배 나왔던, ROE는 9.1배 나왔던, 부채율 210% 나왔던 회사. 자 들어가면은 이거는 뭐 전소연 때문에 샀는 거라 가지고 뭐 재무 뭐 부도만 나면 되니까. 자 들어가보자. 자 여기에 보면은 음원 매출 25%, 음반 매출, 음반 팔아서 25%, 음원 매출 9.5%, 광고 5.4%, 행사 3.6%, 콘텐츠 7.7%, 기타 4%, 상품 매출 38%. 상품 매출이 뭐라고? 상품 매출이 화장품. 작년에는 상품 매출이 55% 차지했거든. 근데 지금 그 작년 이맘때 작년에는 50% 차지했어. 상품 매출이 605억 올릴 때 요건 1년치가 1년치네. 1년치 605억 올렸거든. 근데 요번에 이제 상품 매출이 조금 줄었잖아. 상품 매출이 뭐냐면은 이게 얘들의 모회사가 그 GMP, VTGMP라는 이렇게 라미네이트 이렇게 코팅하고 이런 회사인데 그 안에 또 이제 자회사 중에 화장품도 있어. 그게 이제 일본으로 히트 상품이 터져가지고 코로나 팬데믹 때 아이돌 엔터 사업은 그걸 공연도 못하고 몸반으로만 팔 수 있고 거의 활동이 중단됐잖아. 그리고 뭐 몇 명 이상 모이지 마, 팬데믹 락다운 되고 하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 회사에서 이제 탈출로를 찾았던 게 이런 구찌다 이제 화장품 이런 것들에 히트를 쳤거든. 그러니까 이게 다 390억 뭐 600억 이게 250억이 그 일본 매출. 그래서 전체 적자가 안 나고 뭐 회사를 흑자로 돌아서고 막 그랬거든. 큐브엔터 적자 안 나고. 그런데 요게 이제 상품 매출이 전체 매출의 38%가 됐다. 이게 중요한 거지. 이제 굳이 상품 안 팔아도 쫙 한 60%는 우리가 이제 원래 그 공연하고 음반 내고 음원 내고 광고하고 행사 방송 매출로 콘텐츠 매출로 한 60%까지 올라왔다. 나머지 30%는 이제 40%는 상품, 화장품 이런 거 팔아서 매출 올린다. 이렇게 예전에는 55%막 60%씩 했다니까. 코로나 때. 그런데도 지금 잘하고 있다는 거지. 자, 그렇게 됐고 잘하고 있다. 상품이 여기 수출이 내수가 23억밖에 아니고 수출이 내수는 44억, 수출이 560억씩. 이게 일본 매출. 일본에도 수출하는 거. 일본에 240억치. 작년에 576억치. 코로나 팬데믹 때 378억치. 이렇게 전체 그 적자가 날 수 있는 거를 이 상품으로 이 그 큐브엔터는 살아남았다. 그 어찌 보면 경영자들이 이걸 잘한 거죠, 맞지? 그 적자 안 나고 그래도 뭐 그걸 틈새를 찾아가지고 쫙 나가는. 자, 요리 됐다. 또 다시 넘어가면 뭐야 이거 재무정보. 재무는 뭐 엔터테인먼트 이거 필요 없고 패스. 이거 언제 거 8월 10일 여기에 부채율 130%, 아까 200 몇 %인데 130% 줄었던 것 같다 맞지? 넘어가고. 자, 또 뭐 있노? 자, 쭉쭉쭉 넘어가. 얘들은 원가가 72%. 음반하고 상품하고 하는데 원가가 뭐 들어가겠노 했지만 여기에 원가가 아까 이제 화장품도 만들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 해가 72%가 원가고
고정비가 17%, 그래서 영업이익이 9.7%잘 나오는 건가? 요 조금 괜찮다 맞지? 9.7%.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54억 8.1%, EPS가 405원 나왔는데 1년 예상이 하니까 810원. 810원 지금 주가 22,950원 나누니까 퍼가 28. 아까 전 80 몇이었잖아. 확 줄었다 맞지? 돈은 좀 수익이 올랐다 이 말이겠지. 자, 그래서 영업활동 현금흐름 플러스 투자활동 현금흐름 마이너스 171억, 141억 어디에 썼는가 보니까 단기금융상품 감소 돈놀이 있는 거 팔았다는 소리고, 기타 포괄 공정가치 금융자산 취득 관리 돈놀이라는 소리지. 단기 대여금 빌려준 거 빌려줬다는 소리지. 이런 게 투자라고 이렇게 적어놨는 거잖아. 자, 그리고 단기 금융상품 취득 돈놀이 하는데 이만큼 썼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은 투자 활동이 그냥 돈놀이 하는데 돈 썼다, 감소는 팔았다는 거니까 이리저리 사고 팔고 해가지고 저래 됐다. 의미 없다 저것들은. 재무활동 현금으로 마이너스 11억 어디에 썼는가 보니까 원금 상환하는데 8억 9천, 단기 차입금 2억 7천 갚았다. 요 정도니까 이것도 의미 없다. 문제 없다. 현금성 자산이 작년에 이맘때는 85억 있었는데 지금은 179억 있다. 석 달 안에 바꿀 수 있는 거 요렇게 179억이 있다. 자, 그리고 주식 120만 주 장내 취득을 결정했다. VTGMP, 그러니까 자기 모회사를 그랬잖아. 이거 화장품 만드는 모회사의 지분을 120만 주 취득을 결정했다. 대주주 지분, 그러니까 모회사가 힘드니까 주가 방을 위해서 샀겠다 이 말이겠지 이것들. 그래서 이거를 왜 사주나 이렇게 하는데 요거 120만 주가 나중에는 가격이 엄청 올라가더라고. 뒤에 가면 또 한번 나와. 자, 얘들은 배당을 줄 여력이 없고 매출 채권 대손 충당률은 3%, 작년에는 3.4%, 저작년에는 5.5%. 100개 중에 3개, 100개 중에 3개, 100개 중에 5개는 돈 못 받는다. 자, 이응조 사회이사 예능 본부장 한 임원이 최근 23년 3월에 입사했다. 이런 거다. 직원은 157년 2년 1개월 이렇게 근무. 자, 매출 매입 VTGMP 195억, VTGMP에 195억치 사온다고. 뭐? 화장품 말이야. 화장품을 VTGMP에서 사온다고. 자기들이 만드는 거, 자기 계열로 파는 거지. 근데 이게 일본에서 히트 친다라는 거야. 그리고 중국에서도 히트 친다 그랬는데 이제 험한영 이런 것들, 한한영 이런 것 때문에 잘 안 됐고. 그리고 VTGMP 봐봐. VTGMP 단순 투자에서 120만 주 취득했다 그러잖아. 단순 투자. 잠깐만 봐봐. 아, 이거 치아 아픈데. 경영 참여 요게 샀는 건가? 단순 금액이거든. 샀는 금액일 거야. 요게 금액. 이게 금액인지 헷갈리는데, 그래서 14억이든 16억이든 하여튼 10억대를 투자했는데 지금 320억이 돼. 320억이 뻥 튀었자는 거지 맞지? 아, 33억이 돼. 33억. 아, 이거 내가 이걸 왜 치웠지? 이걸 항목이 있는데 요게 누적 항목. 그래서 지금 출자금이 55억이다 52억이다 이 말이야. 이거 하여튼 VTGMP에 샀는 게 지금 지분은 320억이든 33억이든 증가했으니까 증가했다. 코렌텍은 샀다가 팔았다. 그리고 상장 기업은 없네. 코렌텍은 6억 투자해서 6억 맞지? 14억 맞다. 6억 투자해서 지금 까먹어서 없다 팔았다 소리 같은데 넘어가고. 자, 그래서 요걸 또 이제 정리하면은 파란 게 5월 15일 기준, 빨간 게 8월 11일 기준 시총 3,300억이었고 3,100억 감소해서 시총이, 외국인이 7.9%였는데 5.8% 외국인 빠져나갔고, 자, 부채율 210%에서 130%로 감소, 자본 420억에서 550억으로 증가, 자, 원가는 79% 들어가던 게 72% 감소, 판관비가 16% 들어가던 게 17% 조금 증가, 영업이익은 3.8% 나오던 게 9.7% 증가, 그리고 당기순이익 3.9% 나오던 게 당기순이익 8%로 나왔다. 예상 EPS가 74원, 74원 이건 곱하기 그러니까 퍼가 82배 나오던 게 퍼가 28배 나왔다. 아직까지는 뭐 수치상으로 보면은 상승한 거지, 상승. 그리고 이제 음반 매출이 올라오고, 음원 매출이 올라오고, 광고 매출이 올라오고, 행사 매출이 올라오고, 방송 매출, 콘텐츠 매출, 기타 매출이 올라온다. 상품 매출에 이제 주가 이루었던 요 매출이 이제 생각보다 이제 그렇게 안 올라가 가지고 괜찮다라고 해야 되나? 이거 상품 매출은 화장품 이런 것들
팔고 이런 거였는데 코로나 팬데믹 때는 저게 많이 쏠쏠했는데 지금은 저거 굳이 저게 아니더라도 다른 걸로 먹고 살만하다. 일본 매출이 화장품 매출, 상품 매출이라고 보면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요까지. 그래서 이제 큐브엔터까지 다 봤네. DY 파워, 지니언스, TNL, 큐브엔터 일단은 여기까지.